금일은 현대자동차 지배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금일 시장은 상당히 꾸물꾸물했고요. 스티브 무누신 재무부 장관,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대선 이후로 정부 부양안을 미루겠다라고 해서 전 세계 시장이 꾸물꾸물한 경우고요. 근데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한 이슈가 있죠. 정의선 회장이 취임을 한 이후에 현대차 그룹 지주회사가 설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정몽구 회장도 이게 순환 출자 방식 이 부분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회장에서 물러났고요. 그리고 회장으로 취임한 정의선 회장이 이 부분을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이슈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거는 현재 현대글로비스 차트인데 금일 꽤 많이 올랐죠. 주봉으로 보면은 한번 2014년도에 크게 움직였었죠. 30만 원 정도까지 움직였고 그리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현재 실질적인 지주회사다라고 하면 현대모비스가 지금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의선 체제가 들어서면서 지주회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수소차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전념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현대글로비스가 추진하는 부분들 정의선 체제에서 가장 많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현대글로비스고요. 순이익을 높이고 지주회사 체계로 가기 위해서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를 합병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것은 어떤 모델을 따르냐 하면 SK의 모델을 따르지 않을까. 정의선 회장 취임 후 첫 행보 수소경제위원회 상용차 수소인프라 구축 나선다. 아주 수소경제, 수소차에 대한 부분에 거의 몰빵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현대글로비스 금일 6.53%가 올랐고요. 시가총액이 6조 7,312억이에요. 실질적인 현재 현대차 그룹의 지주회사 현대모비스 22조 2,903억이에요. 그런데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보면 기아자동차, 정몽구 해서 정의선 씨 지분이 0.32%뿐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현재 정의선 씨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지분이 너무 작다. 라고 할 수 있죠. 현대모비스를 만약에 지주회사로 한다라고 했을 때 정의선 씨의 지분은 워낙 적기 때문에 좀 더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보면 정의선 씨가 23.29%를 가지고 있어요. 키워서 현대모비스와의 합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이거는 과거의 기관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했던 부분이고 외국계 헤지펀드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죠. 현재로서는 탐탁치는 않은데 시가총액이 6조 7천억, 현대모비스 시가총액은 22조 원, 무려 시가총액이 3배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의선 씨가 어떻게든 현대글로비스의 순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된다. 거기에 바로 수소차가 해답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정의선 씨 역시도 그러한 부분들, 지주회사로 글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소차를 키운다라고 하고 정부에서도 수소차 지원책,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린 뉴딜 정책의 하나이고 환경에 있어서도 수소차, 지금 현재 그러한 이슈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을 높이는 방법들은 순이익을 많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이 모델은 과거 최태원 회장이 했던 SK CNC의 지주회사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SK 역시도 최태원 회장은 당시 지주회사였던 SK, 실질적인 지주회사였던 SK의 지분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SK CNC를 2009년도에 상장하면서 SK와 SK CNC 과연 이게 맞는가? 애널리스트들끼리도 갑론을박하면서 SK CNC가 차기의 지주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과연 어떻게 지주회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최태원 회장은 2009년 SK CNC를 전격 상장을 하죠. 3만 원대에 상장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10분의 1뿐이 안 됐어요. SK에 비해서 SK CNC의 시가총액이. 그런데
거기서 3만 원대 계속적으로 최태원 회장이 장내 순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10만 원까지 장내 순매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SK 하이닉스를 인수를 하게 되죠. 하이닉스를 인수를 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이것을 기관의 애널리스트들이 판단했을 때 이게 뭔가 기업의 변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정상화시키면서 영업이익이 나오고, 바로 그걸로 인해서 SK CNC 지배구조에 대한 순이익이 상당 부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가는 상당히 올랐죠. 10만 원대 주가가 20만 원, 30만 원대까지 가게 되고, SK보다 SK CNC가 오히려 더 주가가 상승을 하고 시총이 넘어섰어요. SK를 넘어서는 이러한 단계에서 SK CNC가 SK와 합병을 하게 되죠. 무리 없이 합병을 하면서 지주회사를 만들고, 당연히 최태원 회장은 최대 주주로서 별 탈 없이 지주회사를 만들었죠.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해서 당시에 SK CNC 주주들은 대박이 터졌죠. 수소차라는 것은 새로운 동력이거든요. 현대차 그룹의 새로운 동력이고, 이러한 부분을 런칭시키면서 지주회사 단계로 가고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아닐까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현재 시총은 6조 7,312억, 상당히 적죠. 현대모비스는 22조가 넘어가요. 그런데 현대글로비스가 어떻게 합병을 하는가, 이 미래의 가치를 보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봐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수소차라는 그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마도 현대글로비스가 상당히 많은 변화와 앞으로의 진행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주주 지배구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은 대주주의 노름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돼요. 이 현대글로비스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18만 원 지지저항 공방에서 많은 부분 매물을 소화하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헤지펀드가 베팅을 시작하는데 그냥 막 올리지 않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서서히. 금일 같은 경우도 18만 원에다가 맞춰놓고 2, 3천 원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들 물량 던질 때마다 밑에서 다 봤죠. 프로그램으로 5만 7천 주 막 이렇게 프로그램 물량이 들어오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서 올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시면은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개인들 물량들을 서서히 받는 거예요. 서서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가는 잡고, 그러니까 단기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좀 중장기로 보기 때문에 이게 뭐 15만 원까지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떻게 또 올라갈 수도 있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추세를 타가지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지금 모멘텀 정의선 회장이 취임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가 움직이는데, 외국인은 지분을 더 많이 취득하는 게 목적이지, 지금 현재 이게 20만 원 가가지고 팔려고 하는 부분들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가가 정체되면서 개인들 물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서서히 밑에서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지리하게 나중에 6개월, 1년, 2년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에 SK CNC처럼 SK그룹을 지배한 최태원 회장의 그러한 모델을처럼 정의선 회장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보는 포석이죠.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막 오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일정 부분 제어를 하면서 누르면서 얘네들이 계속 잡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금일은 할 게 현대글로비스뿐이 없었어요. 이거는 팍스넷 뉴스인데, 윤석민의 고민, 태영건설, TY홀딩스 엇갈린 주가다. 저는 태영건설 우선주를 지금 보고 있어요. TY홀딩스라는 게 지주회사예요. 윤석민 씨가 대주주로 있는 지주회사, TY홀딩스가 지주회사인데, TY홀딩스는 윤석민 씨가 대주주로 있고 27.10%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 주주가 TY홀딩스의 최대 주주 윤석민 씨인데, 여기에 계열사로 태영건설이 들어가 있어요. 태영건설은 시가총액 지금 3,878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문제는 뭐냐면 TY홀딩스가 지분을 10% 정도뿐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회사로 들어가기 위해선 20%를 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분을 보면 윤석민 씨가 27.1%, TY홀딩스 역시도 어떻게 보면 윤석민 씨 회사니까 10% 이렇게 해가지고 37%가 넘는 지주회사고 거의 윤석민 씨의 회사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20%까지 늘려야 돼요, 지분을. 그 늘리는 해법을 머리를 굉장히 싸매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어차피 태영건설에 어떻게 해서든지 늘려야 되기 때문에 지분을 TY홀딩스가 사든가 TY홀딩스가 10% 늘려야 돼요. 이런 이슈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TY홀딩스 같은 경우가 20%를 넘게 보유를 해야지 자회사로 편입이 되거든요. 주주들의 주식 10%를 가지고 오느냐,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라는 게 지금 핵심 이슈고요. 그래서 태영건설보다는 태영건설 우선주 이렇게 올라 있고 한게 지금 시총이 232억 분이 안 되거든요. 이 안에 코인들이 서서히 냄새 맡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이렇게 꾸물꾸물할 때는 우선주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 우선주가 좋다라는 거는 시장이 끝물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선주 선택할 때는 중요하게 보는 게 주식수예요. 주식수가 50만 주 미만일 경우는 단일가 거래예요. 우선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가 4개 갔는데 이슈가 있어가지고 상한가 간 게 아니거든요. 쌍용양해 같은 경우는 그냥 막 미친 듯이 그냥 올려버리고, 그리고 뭐 제약, 남선 알미늄 뭐 상한가 그냥 보내버리고, 지능 기업도 보내고, 이게 뭐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수익률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당 뭐 시총 100억에 100만 원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종목들 말고 뭐 지금 서서히 움직이지 않은 거, 주식 수는 50만 주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냥 보는 종목 그냥 이야기 드릴게요. 성문정자 이런 거는 이 안에 세력이 있어요. 세력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먹고 튀었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계속적으로 이러다가 상한가 한번 가면은 이게 난리 나는 거죠. 그렇고 태영건설은 이슈가 있는데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본주가 어떤 식으로 될지를 좀 봐야 돼요. 태영건설에 대한 어떻게든 지분을 10%를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선주들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잘 택하다 보면 이게 갑자기 막 미친 듯이 간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 한번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 정도 수준뿐이 배팅 못 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수가 고점이다 이렇게 인지를 할 수도 있고요. 또 3분기 실적에 따라서 실적이 나오면 또 먹튀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선주도 50만 주 이상의 우선주 같은 경우가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금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